너무 구내염이 많이 생겨요 라고 병원에 갔는데 숨기는 거예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환자들은.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베체토병을 초기에 발견 못할 수도 있고. 동경한의원의 한의사 류호연입니다. 오늘은 나무위키에 있는 베체토병 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나무위키에 있는 의학 정보를 믿을 수 있는가? 한번 한의사가 직접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베체토병 문서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분류를 볼까요? 분류에 희귀병,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 혈관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놀란 게 혈관염?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게 조금 신기한데 뒤에 증상을 보면 나오겠지만 그나마 이제 베체토병을 이제 학교 때 배워서 뭐 기억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 이제 입이나 성기의 궤양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무슨 자가면역 질환 정도로 기억할 텐데 베체토병이 혈관의 염증이다, 혈관의 병이다 라는 사실은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이제 동경한의원에서 자반증 혈관염을 특화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나무위키에서도 이걸 찍고 있는 거는 좀 놀랍네요. 자, 개요를 볼까요? 자,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로 맞아요. 베체토병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이 이제 원인 불명, 전신 증상, 희귀성, 난치성인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일형 당뇨병, 크론병, 쇼그렌 증후군, 그리고 아토피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증상을 볼까요? 우리 몸을 적으로 간주, 그렇죠. 공격하는 질환이 난치일 수밖에 없는 질환으로 구내염이 온몸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진료할 때 환자분한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 아마 바로 딱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처럼 전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위장관에 생길 경우 심하게 헐어 구멍이 뚫리면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주의할 부분인 것 같은 게 이게 틀린 설명은 아닌데 맞는 설명인데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봐야죠.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잦아서 실명이 될 수도 있다. 네,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앞에 말한 뭐 뇌실질의 염증, 장, 천공보다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환자들 40%, 50% 정도에서는 눈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오래되면은 이제 실명이 올 수도 있다고 한대요. 평생 스테로이드, 평생. 이거는 조금, 이것도 좀 그렇죠.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된다. 그럼 벌써 절망적이죠. 물론 이제 그만큼 이 질환이 난치 질환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내과나 피부과에서 기본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베체토병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고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미봉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이제 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문제인데 일단은 문제 그냥 일으키지 마 하고 그냥 스테로이드를 줘버리면은 만약에 약을 끊었어.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 또다시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평생이라고 써놨는데 스테로이드 약물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럼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서 환자들이 답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뭐 민간요법도 가보고 어디 소문 듣고 병원에도 다른 뭐 유명한 데 잘한다더라 가보고 그러다가 결국에 뭐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도 이런 베체토병 같은 면역 질환을 보다 보면은 외국에서도 오고 그리고 멀리 전국 다른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현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들처럼 사이비, 돌팔이, 대체요법가들이 환자들을 등쳐먹는 질환이기도 하다. 되게 감정적인 글이네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병원에 다니다가 잘 되지 않아서 두세 군데 병원 다니다가 뭐 돌팔이에게 찾아갈 때쯤이면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비전문적인 치료도 접하게 되고 결국 이제 포기하시고 한의원에 오시고 스테로이드는 면역 기능을 멈추게만 하는데 한약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 면역 기능을 제정신을 되찾게끔 기본적으로 내가 공격해야 될 적을 공격하고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게끔 그러다 보니까 뭐 약을 끊어도 회복이 될 수 있겠죠. 증상 볼까요?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구내염이다. 뭐 이렇게
보통 생기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구내염으로 고생한다. 입안에 구내염이 잘 생기는 사람이 성기에도 염증이 생겼다면 베체트병 의심을 볼 수 있다. 맞아요. 가장 전형적인 베체트병의 증상인 것 같고요. 맞아요. 이런 소화기 증상도 꼭 있고 입이랑 성기가 이런 점막 조직인데 소화기도 이제 장도 점막 조직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면역 기능이 공격을 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혈변, 설사, 뭐 발열 등이 있을 수 있다. 모낭염, 그렇죠. 일반적인 여드름과 달리 스치거나 건들면 따끔함이 아프다. 정강에 모기가 물린 것처럼 울긋불긋하게 피부염이 올라온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4번 갑주나 그리고 여기 모낭염 생활에서 느끼는 걸 그대로 써놓으니까 이게 증상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증상이 막 여기 뭐 이랬다 저랬다 좀 중구난방인 건 있죠. 이건 좀 정리해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구내염 그리고 성기궤양 이 제일 포인트 증상이고 모낭염, 피부염 피부 증상인데 자반 같은 게 같이 와요. 빨간색 붉은 반점 같이 자반층이 같이 올라오고 시력 증상 아까 말했던 포도막염인데 실명 그리고 이제 눈이 이제 잘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 요 5가지. 요 5가지 중에 2개에서 3개 이상 나타난다고 한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가까운 내과나 한의원에 방문하셔가지고 꼭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한의원에 오셔도 좋고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 이제 자세히 여기는 잘 안 적혀 있긴 한데 사실은 베체트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성기궤양이에요. 구내염은 이제 컨디션이 그냥 떨어져도 흔하게 생기는 거다 보니까 꼭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이 성기궤양은 이제 보통은 이제 성병이죠. 보통은 성병으로 뭐 매독, 헤르페스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성병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뭐 외부에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베체트병의 성기궤양이 특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몸 자체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보니까 성병이 없을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 환자에게 성기궤양이 나타났다 이러면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베체트병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부위가 아무래도 좀 부위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병인가 싶을 수 있는 거예요. 구내염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요. 너무 구내염이 많이 생겨요 라고 병원에 갔는데 성기궤양을 숨기는 거예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환자들은.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베체트병을 초기에 발견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이게 좀 애매한 이 병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나무위키에 있는 베체트병 문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어렵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베체트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베체트병 환자분들이시거나 혹시나 내가 베체트병이 아닐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동경한의원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